한일시멘트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6.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6회전으로 낮은 편이고 PBR은 0.6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85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1.8%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 재고 증가는 뭐 꼭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이다. 이 갭이 크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원가가 8.8% 감소했어요. 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 총이익이 46.2%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8.25%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4.4%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51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8.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계로 결산이 됐는데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1%가 감소했어요. 그 갭이 매출 증가율의 그 갭이 마이너스 12.1%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 내린 것을 제가 가정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5.4% 증가했고 운영경비가 2.8% 감소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 영업이익은 475억 원으로서 86.4%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억 4,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거야만 되는데 한일시멘트의 분석의 애로점은 분기보고서에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을 하려면 WCAI의 여기 증가매액을 알아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매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고자산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우선 출날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의구심, 스캡티시즘이 발동이 된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안 해도 된다고 분기보고서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많은 기업들이 분기보고서에 다 하고 있다면은 굳이 이런 거를 어차피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왜 공시한다고 한들 그럼 이거 못 공시하게 하는 건 윗사람들의 이 속된 말로 이 머리가 문제라고 좀 봐집니다. 어쨌든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 글로 정리한 거를 읽겠습니다. 한일시멘트는 비성분 내역도 공시하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 공시 기준이 있는 모양이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하된다. 분석을 위해 전체 재고자산 증가맥을 적용했으나 연간 내역으로 보면은 A는 WCAI로 표준적으로 기준을 가져가고는 있어요. 분기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공시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로 놓인 숫자는 제가 다 역산으로 풀이해낸 건데 이 가공 비율을 가정을 0.8%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은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가공 비율이 올라갔다. 전년도 기준 봤을 때 그 원재료 하락폭 이런 거하고 전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다.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는 있는 건 아닙니다. 감이죠, 감. 요런 거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만 그 비교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거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0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0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8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약 24억 원의 현금을 어디로 팔아먹었냐, 어디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비유동 및 유형자산에 대체했다. 재고자산을 비유동자산에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인지, 유형자산도 비유동자산인데 저건 21억 6,300만 원이 대체된 것으로 그 추적을 하면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 틀립니다. 전년도에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안 맞는 기업은 다른 것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현금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뭐 딴 건들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경비로서 이것도 그 비성분을 공시 안 했기 때문에 연간 작년 거 이 평균 임금만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직원 수가 56명 증가는 했어요. 9,83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쌍용 C&E를 먼저 했는데 1억 1,200만 원인가 제가 지금 바로 그 녹음을 끝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약간 밑이지만 올해는 또 1억 원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임금 수준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시멘트 업종이 연봉 수준이 꽤 높은 편이네요. 물론 이제 중소 시멘트 업체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 생산성 내려갔죠. 노동 분배율 내려간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인데 에너지 비용입니다. 결국 39.5%가 증가했고 운반비 7.3% 증가했고 도급비 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임금 수준은 경쟁업체인 쌍용 C&E 수준으로 인상했을까?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 쓰레기 소각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아예 쓰레기 소각업 사업화 어떨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쓰레기 소각장 만들지 않아도 된다. 도시 환경 보존도 된다. 지자체의 쓰레기 소각장 자꾸 뉴스들을 보게 돼가지고 이걸 환경을 보호하자는 얘기인지 망치자는 얘기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좀 벽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반비 좀 들여서라도 그냥 갖다 버리는 비용 운반비만 들면 되죠. 그 시멘트 공장은 공짜로 얻는 거고 그걸 소각하면은 열을 얻어가지고 시멘트 만드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덜 쓰지 않겠냐. 조금 투입하는 설비만 조금 깨끗하게 하면은 그 시멘트 공장의 그 로가 상당히 그 고열이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 만드는 이 소각장 굴뚝보다는 아마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제거 회전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슬로픈율은 올라갔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레버리지율이 0.8% 증가했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 시멘트도 그 역방향이라서 회전율 하락하고 슬로픈율은 상승한 내분면 마지막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다 상승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증명을 해야 된다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상승했느냐? 내려갔어요. 단순 평균으로. 여기 슬래그, 플라이 애쉬, 모래, 자갈. 아니 시멘트 회사가 모래 자갈이 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시멘트, 슬래그, 플래그 애쉬 같은 게 이제 시멘트인데 네미코는 아닌데 네미탈이라는 게 모래, 이 자갈 이런 거를 미리 좀 섞어가지고
일반 시멘트를 팔면은 이 현장에서 믹싱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레미탈로 하면은 그냥 물만 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레미탈이 한일 시멘트의 히트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 평균으로 5% 증가했는데, 가중 평균을 하면은 비중을 해서 4점 몇 프로인가, 그 뒤에서 다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겠습니다. 다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어요. 이걸 가중 평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정 적용을 했고 하락한다는 거. 근데 역방향이라서 불식하게 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결국 요거 판매 가격 상승은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증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평균 1% 감소했는데 제조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0.2% 그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5% 인상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상장 기업 중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를 가중 평균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공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보입니다. 이런 기업은 신뢰성이 더 가죠. 만약 그런 기업을 발견한다면 돈도 벌면서 회계 투명성에 모범적인 기업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네요. 요것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디커플링 해야 된다는 거. 중국 부동산 폭망해 가고 있는 중이므로 시멘트도 덤핑 수출하지 않을까, 중국이. 근데 시멘트는 무거워서, 근데 시멘트도 수출을 한다니까, 한국에다가 또 시멘트도 덤핑 수출로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 먼저 쌍용 이 CNE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 수출 가격을 엄청 내려가지고 수출했어요. 그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내 업체끼리 경쟁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경쟁이 아닐까 하는데, 한일 시멘트는 뭐 수출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진도율보다 25%가 정도 가야 되는데 22.6%니까 한 310% 플러스해서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1조 1,700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루만 하겠습니다. 스루풋 기준으로만. 뭐 판매 가격 변동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1조 1,700억을 하게 되면은 1,945억 원이 남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좀 판매를 더 해보자. 그러면은 1조 2,389억 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231억 원 나오는 거로, 이때 운영경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판매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공장 경비 뭐 이런 거 하기보다는 스루풋은 운영 경비로 그냥 다 합니다. 이 재료 증가율 곱하기 오이율, 범위 내에서 써라. 근데 맥시멈 기준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27억 원을 더 돈을 들여가지고 285억 원을 번다면은 요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 운영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적게 쓴다면 돈을 더 많이 남겠죠. 이렇게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를 증가시키는 기업은 무조건 판매 가격을 깎아서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한일시멘트가.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 쓸데없는 또 070 전화가 왔네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55억 원대로서
3.1%입니다. 투하 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EMS 영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이 1347억 원이고 최종 파이널 언더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1091억 원의 돈이 유입이 됐다 또는 벌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동자산에 돈이 275억 원 투자가 됐고요. 채권자한테서 131억 원을 더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상승했고요. 이 이자율은 1.1%로 상승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자유현금 흐름은 3.1% 이익배당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한 게 회사의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이익배당률이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가가 13,40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50원밖에 상승을 안 했고 PBR은 0.63밖에 되질 않습니다. 쌍용 E&E보다도 이 한일시멘트는 단양에만 단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백시멘트가 아니고 레미콘 그다음에 레미탈까지도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레미콘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수요처 근처에 임시 보통 배차 플랜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로 해서 공급을 하겠죠. 한일홀딩스가 63.5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11%, 한일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허기요새로서 31.23%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눈에 띕니다. 골드만만이 아니지만 거래가 있을 때만 네이버에서 띄워주는데 잠깐 외국인 전체적으로 3.4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일시멘트 쌍용 C&E가 한국 최대의 시멘트 공장으로 4개 지역의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일시멘트가 단일 공장에서 거의 유사한 매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또 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운영 경비도 나중에 쌍용 C&E하고 한일 시멘트하고 비교한 것을 별도 방송을 좀 해봐서 뭐가 문제인지 쌍용 C&E가 또 한일 시멘트의 경쟁력이 뭐가 더 유리한 건지 한번 분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